속보, 한국 신태용 감독이 기습 깜짝 전술로 인도네시아 86년 역사상 최초 기록 달성하자 휘슬 소리와 함께 터진 감동의 눈물 현장 해외 반응.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전 승리로 자신에게 제기됐던 비판 여론을 단숨에 뒤집었다. 인도네시아 프로팀 감독을 거쳐 2013년 인도네시아 감독을 맡았던 잭슨 티아고 56는 21일 공개된 유튜브 헬마이 야이아에서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를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했다고 크게 칭찬했다. 티아고는 그가 한 일은 특별했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 축구 수준을 끌어올렸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을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든 감독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열었다.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동남아시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최고는 아니지만 신태용 감독의 비전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동남아시아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끈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은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이 한창이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해당 기간 친선 경기를 펼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홀로 공식전을 소화하는 중이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월드컵 진출권이 달린 카테고리를 누비는 건 처음이다. 신태용 감독이 부임할 때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패권을 베트남과 태국에 넘겨준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태용 감독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강호 반열에 올라섰고 아시아 강호와도 곧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룬 업적만도 상당하다. 15년 만에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본선에 올려놓았고 급기야 토너먼트 진출에 대업도 이뤄냈다. 올해 U23 아시안컵 본선도 처음 밟아봤다. 지난 4월 막 내린 U23 아시안컵에서 최초 4강에 올랐고 이를 통해 2024 파리 올림픽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나서며 세계로 영향력을 넓혔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나선 3차 예선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아시아 축구 강국들과 같은 조에 편성된 탓에 승점을 쌓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15일 일본에 패배하면서 3무 2패가 됐다. 일본과 경기가 끝나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 에릭 토이르는 계약 종료까지 신태용 감독 포지션은 안전할 수 있으나 일본을 상대로 한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이어 신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코치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장이 신태용호 검증에 나서려고 하자 현지 언론도 흔들기에 가담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이닐라는 일본에 패하고도 신태용 감독은 안전해야 하는가? 라고 재평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다.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도 거들고 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축구 관련 해시태그로 신태용 아웃을 달고 있다. 이에 라다르 시투본도는 신태용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SNS를 도배하고 있다. 비화 정책으로 대표팀 전력이 강해졌는데 성적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하지만 19일 수도 자카르타의 갤로라 붕카르노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C조 6차전에서 사우디에 2에서 0으로 승리하면서 반전을 만들었다. 귀중한 승리였고 조 판도를 흔든 대사건이었다. 일본, 승점 16점, 이 압도적인 2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호주, 7점가 2위지만 인도네시아가 사우디, 바레인, 중국과 나란히 승점 6점 동률에서 골득실과 다득점에서 앞서 3위로 올라섰다. 2위까지 본선에 직행, 얼마든지 북중미행을 꿈꿀 수 있게 됐고 4위까지도 플레이오프로 티켓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이어가도 될 인도네시아다. 전술의 승리였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전에서 가동했던 3-4-3 포메이션이 아닌 3-5-2 포메이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섰다. 신 감독은 사우디가 높은 압박 능력이 있어서 전형을 3-4-3에서 3-5-2로 바꿨다. 3명의 미드필더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고 완벽했다고 말했다.
티아고는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가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 줬다. 그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고 치켜세웠다. 2. B11 현장, 스타 공격수 영입, 좌우양 화살표 국가대표 공격수 경기력 저하. 인이해진 사우디의 절망적인 등가 교환. 인도네시아에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당하며 위기에 빠진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현실은 매우 암담하다. 공격수들은 골을 넣지 못하고 있고 감독 교체로 인해 혼란은 더 가중되었다. 스타 외국인에 밀려 자리를 잡지 못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도 최악이다. 한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었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지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1월 2연전의 성적은 초라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4일 멜버른에서 벌어졌던 3차 예선 C그룹 5라운드 호주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고 19일 자카르타에서 치른 6라운드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에 일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C그룹 순위는 4위까지 추락했다. 2위 호주와 승점 1점 차지만 생각지도 못한 인도네시아에 패하면서 승점과 골득실에서 동률. 승자승에서 밀려 4위로 내려앉은 굴욕을 맛본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은 매우 암담했다. 개개인의 맨파워로는 인도네시아에 앞설지 모르나 선수들의 경기 감각과 집중력은 정말 좋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전에서는 이렇다 할 찬스를 잡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못했고 측면에서 드리블할 때 상대가 조금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로 터치라인 아웃이 되는 어이없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르나르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친선 경기하는 줄 알았다 라며 선수들의 경기력을 공개 질타한 이유다. 무엇보다 공격력 저하가 심각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679분 동안 공격수에게서 골이 나오지 않고 있다. 2차 예선 파키스탄전에서 페라스 알 브라이칸이 골을 넣은 후 7경기 동안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참고로 스트라이커가 침묵한 이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득점은 고작 4골. 이 중 3골이 수비수에게서 나왔다. 최악의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의 전통 강호 중 하나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황금기 때 스트라이커들의 활약이 매우 눈부셨다. 사에드 오와이란 야세르 알 카타니, 그리고 지난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살렘 알 도사리 등 결정적 순간에 빛을 발한 선수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의 스타 공격수 영입의 여파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꽤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실제로 로베르토 만치니 전 사우디아라비아 감독도 부임 기간 때 주전 경쟁에서 밀린 국가대표 공격수들의 경기 감각을 매우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이 바뀌어 불가피한 전술 변화까지 겪게 되었으니 좀처럼 짜임새 있는 공격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이번 인도네시아전에서는 압둘라 알 함단이 스트라이커로 나섰는데 소속팀 알힐랄에서는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에게 밀려 날개 공격수로 뛰고 있다. 소속팀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서 뛰다 대표팀에서는 주 포지션으로 뛰고 있는데 당연히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나마 알함단은 기회라도 얻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상당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7 AFC 아시안컵을 유치하고 2234 피파 월드컵 개최를 사실상 확정해놓은 상태다. 메머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주목도를 높이려고 스타 공격수를 마구 사들이고 있다. 걸핏하면 유럽 최고 공격수들의 이름이 나돈다. 하지만 정작 사우디아라비아의 실력은 퇴보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 예선 레이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축구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전에서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다. 3. 월드컵 부품 꿈 중국. 벌써 3월 예선 준비, 슈퍼리그 조기 개막, 귀화 선수 추가 영입 조율. 중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내년 3월 예선 일정을 감안해 중국 슈퍼리그를 조기에 개막할 것으로 보인다.
브랑코 이반코비치 대표팀 감독이 리그 일정과 귀화 선수 추가 문제를 놓고 중국 축구협회와 소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포털 내시즌은 22일 이반코비치 감독이 최근 두 가지 조건을 중국 축구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월드컵 본선 티켓 희망이 살아나면서 일찌감치 내년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중국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첫 3경기만 해도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일본전 0에서 7패배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1에서 2, 호주 1에서 3에 잇따라 패하며 3연패로 출발했다. 시조 최하위로 떨어지며 일찌감치 탈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2에서 1로 꺾고 바레인을 원정에서 1에서 0으로 잡아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비록 지난 19일 최강 일본과 조별리그 6차전에서 1에서 3으로 패했지만 2승 4패 승점 6점으로 조 2위 호주, 승점 7와 승점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에 월드컵 본선행 희망이 살아있는 이반코비치 감독은 내년 3월 재개될 3차 예선 7, 8차전을 앞두고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2025 슈퍼리그 개막을 좀 더 당겨달라는 요청을 협회에 했다는 것이다. 보통 3월 초에 시즌을 개막하는데 이를 2월로 당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20일에 열리는 예선 7차전을 감안해 선수들이 몸 상태와 컨디션을 더 끌어올린 상태로 대표팀에 소집하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귀화 선수 추가 영입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때 엘케손, 페르난지뉴 등 귀화 선수를 잇따라 영입했던 중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도 4명의 귀화 선수를 엔트리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자 3차 예선에서는 이들의 활용도가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인도네시아전과 19일 일본전에서는 경고 누적과 부상 등으로 귀화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반코비치 감독은 승점 6점을 확보하고 월드컵 본선행 희망이 살아나면서 귀화 선수 추가 영입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브라질 출신의 미드필더 세르지뉴, 창춘, 콩고 출신의 공격수 오스카, 창저우가 내년에 추가될 후보로 꼽힌다. 내시즌은 이반코비치 감독은 귀화 선수 1에서 2명 영입을 희망하고 있다. 창춘의 주장인 세르지뉴는 내년 1월 귀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대표팀에서 가장 필요한 포지션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세르지뉴는 4-4의 이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